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증시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독일은 굉장히 잘 갔고요. 코스닥은 선방했다. 러시아는 반대로 이번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시죠. 아마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른 주보다도 예. 지난주 시장 정리에 아마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주였고 2023년에 예.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 흐름을 좀 체크해 드릴 건데 1월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 있었지만 저는 지난주에 1월 효과는 이번에는 있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렸고 주 후반 되면서 그런 느낌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 그렇죠. 특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에 강세를 보였던 인도 증시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남의 나라를 침범한 러시아 같은 경우 예. 요 두 개 국가가 마이너스 나고 나머지 전체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이 괜찮았고 코스피 나름 상당히 셌었고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장중 내내 한 주 내내 좀 애를 먹다가 막판에 금요일 급등이 나오면서 다 돌렸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미증시를 보면 지난 한 주간 사실 주간 흐름은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만은 예. 금요일 좀 나름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잘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12월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니까 강경한 연준의 스탠스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기대에 눈꽃만큼 했지만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예. 그리고 또 아쉬웠던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좀 안 좋게 나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경기 침체 우려로 또 연결이 되면서 악재는 악재로 작용을 했고 반면에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잘 나왔거든요. 예. 잘 나온 건 또 악재로 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해서 이거 나쁜 건 나쁘게 보고 좋은 건 나쁘게 봐버렸으니까 상당히 좀 우울했었는데 예. 다행히도 마지막 금요일 고용지표 12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예.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같은 경우 늘어났기 때문에 또 혹시 부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겠지만은 다행히도 임금 상승률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 미 연준에서 그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그 변수 하나로서 요 부분을 봤었는데 요게 꺾이면서 시장에서는 안도의 랠리를 어떤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딱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놓고 보면 헬스케어 쪽이 조금 애를 먹었지만은 나머지 섹터는 괜찮았었는데 특히 여행, 항공, 카지노, 알리바바 같은 중국 관련주가 한 주간 상당히 급등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아쉬웠던 점은 역시 테슬라가 아직도 애를 먹고 있죠. 예. 7% 정도 급락을 했고 투자 등급을 내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6% 이상 좀 급락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메타라든지 콘텐츠 관련 넷플릭스, 디즈니는 8% 급등했고 마이크론 같은 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또 약간 특징적이었는데 2023년의 한 해 시장을 좀 압축한 게 지난 일주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주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실망감이 컸었는데 주 후반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변화무쌍한 어떤 2023년의 시장을 한번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월초에는 역시 배당 투자가 끝났던 금융 투자의 물량이 나오죠. 그 물량을 누가 받아주느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는 세금 관련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반면에 매수를 보여줍니다. 그 중간에서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지난주는 외국인이 1조 전후에 매수를 단행했거든요. 해서 예. 시장은 윗방향으로 주 후반에 이끌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섹터 간의 그림인데요. 그냥 특징만 잠깐 훑어봅니다. 한 주간 섹터 동향을 보면 굉장히 재밌었죠. 이게 2023년의 어떤 시장을 흐름을 대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작년 막판까지 실망감이 컸었던 자동차 섹터 그리고 2차전지도 기대감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월요일 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보면은 중국주가 또 갑자기 뛰는 모습이 보이고 로봇주가 폭등이 나왔죠. 수요일 넘어가면은 갑자기 또 반도체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넘어가면 금융주가 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금요일 넘어가서는
뭐 금융주,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신재생, 건설처가 경기 민감주까지 한꺼번에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파란 딱지가 붙은 것은 낙폭 과대주가 되겠고 빨간 딱지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보시면은 한 주간 보면 각 섹터 종목들이 뒤섞여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건 2023년에는 이런 섹터 종목들이 함께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흐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이제 금요일 보시면은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쇼크죠. 예. 작년 그 1사분기, 2사분기가 14조였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분기당 14조 하던 게 이번에 컨센을 많이 내려서 6조 정도 후반 정도를 봤었는데 그걸 깨고 무려 4조 3천억. 정말 쇼킹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였죠. 삼성전자가 그날 상승 마감했더라. 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했어요. 요 분위기가 중요한데 아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섹터 어떤 종목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용서를 해줄 것이냐, 선반영된 걸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큰형인 삼성전자가 용서를 받았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동생들도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선반영의 개념이 작동할 것 같고 개별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받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인보우가 역시 기술력이 좋군 하나가 되겠지만은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새해 첫 투자를 한 곳이 로봇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징적이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전체를 정리한다 그러면은 한 주의 흐름을 보면 아마 2023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버라이어티한 장이 될 것 같고 또 노력한 만큼 아마 수익이 나는 장이 최소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주의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도 빅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현지 시간 9일에는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12월 CPI와 PPI가 발표되고요. 10일에는 세계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와 함께 미국에서는 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긴축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또 12일에는 빅 이벤트 미국의 12월 CPI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약 6.6%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3일에는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미국에서는 1월 미시간 내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나오고요. 네, 또 중국의 4분기 GDP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하나하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민감한 만큼 작은 변수에도 크게 움직이는데 정리를 하면 이제 미국의 12월 CPI 발표가 중요하고 또 연준 위원들 연설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금통이 금리 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고 거기다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 이게 한 주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12월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니까 연준 위원들 여전히 강경하더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연설을 통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신뢰를 잃긴 했지만은 파월의 연설 같은 경우는 또 화요일에 있습니다. 또 체크는 꼭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리고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의 말은 언제든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숫자다. 수치가 중요하겠죠. 해서 이번 주 CPI 발표가 중요한데 미국 CPI 추세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난 6월 수치 그러니까 9.1%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하향을 하고 있거든요. 11월 수치가 7.1%입니다. 12월 컨센 같은 경우는 이제 6.5, 6.6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요걸 하회하느냐 아니면은 상회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영향력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패동 와치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2월 초에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수치를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25bp 확률이 지금 75%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쪽에 무게가 좀 실립니다. 주말을 통해서 전해주던 고용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조금 긴축 속도가 약간 강도가 낮춰지지 않겠느냐 쪽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중요한 일정 같은 게 역시 실적 발표가 되겠죠. 실적 발표가 이제 지난주에 LG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쇼크한 수준이 나왔었는데
요 분위기가 이어지느냐. 거기다가 지금 주중에 대만 TSMC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오늘도 두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예. 삼성전자는 선반영 좀 된 것이 아닌가. 약간 용서해주는 분위기인데 미국도 실적이 좋을 리는 없겠죠. 아마 이런 실적이 나오면서 선반영 된 것으로 봐야 될지 용서를 해줄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체크 포인트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주목할 일정은 10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겠고 또 세계은행에서 경제 보고서가 있고요. 12일은 만기일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작은 어떤 경제 지표 발표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1월 효과가 이제 아직 있느냐 없느냐는 게 얘기는 아마 오늘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주에 있는 듯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없는 듯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월 효과 같은 경우는 뭐 수급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중소형주 쪽 그리고 정책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책 모멘텀이 있는 어떤 중소형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는 마침 자동차 쪽이라든지 IRA 관련 어떤 호재도 있었고 반도체 관련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는 과연 어느 쪽이 움직일까 주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상 놓고 보면 역시 배당 관련된 대형주 매도는 좀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향방을 바란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환율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 쪽 수급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앞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 이 실적 발표와 이어질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관점으로 볼지 안 볼지가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는 외국인 매수가 이어졌는데 이번 주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자금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후행성은 있겠지만은 고객 예탁금이 지금 44조 대까지 내려앉았거든요. 펀드 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들어올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역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을 놓고 봤을 때 파월의 어떤 연준 스탠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중국 리오프닝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놓고 시장 전망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내가 모르면 사실 메인 세력을 쫓는 게 차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들도 뭐 정답은 모르겠지만은 가장 힘센 세력을 쫓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힘을 좀 빼고 볼 생각이고 전체 올해 전망 같은 경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작년과 비교하면 꽃길일 것이다. 아마 그 분위기는 이번 주에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괜찮을 것이다. 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전해주실까요? 예, 올해는 역시 뭐 이번 주도 그 분위기가 나오겠지만은 예. 뭐 증시가 폭락과 폭등이 아니라 그러면 종목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폭등도 힘들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죠. 많은 문제점이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폭락하기에는 또 우리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향후 종목과 섹터는 낙폭과대, 선반영돼 있는 낙폭과대주냐 아니면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섹터군이냐 그 두 개의 싸움이 지난주에 상징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올 한 해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몰아놓으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낙폭과대주 아마 갈 거야 몰아두면은 그냥 놔두시면은 가긴 갈 건데 나중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오늘 움직인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해서 포트폴리오 내에 어느 정도의 균형 잡힌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경기 민감주 그러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의 비중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강한 모멘텀주 그러면 역시 중국주, 뭐 엔터라든지 콘텐츠, 레저, 카지노 당연히 보셔야 되겠고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죽은 것 같지만은 아직은 저는 올해까지는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종목군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아마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예. 이건
아마 올해 들어 또 나올 강한 현상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순도의 종목으로 좀 선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실적에 있어서는 턴어라운드 내지는 최소한 작년보다는 올해가 성장을 해야 된다. 자,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공격의 빌미가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선별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 주도 괜찮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이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돈 말씀의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